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 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좀 적었었던 다우마저도 사상 최고가 행진에 동참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 모두 동반해서 사상 최고가니까요. 거의 한 2주일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 정확하게 19일째인가 뭐 된 거니까 3주쯤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처음으로 오늘 다시 3대 주수가 모두 동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진도 나오고 사망자가 좀 아쉬운 소식 나오고 일본인가요? 그 크루즈선에 온통 갇혀갖고 네. 그런 거 저도 뉴스 잠깐 봤는데요. 여하튼 그런 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모르죠. 신뢰성은 얼마나 있는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 뭐 백신이 나올지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지는 전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겠으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앞서 저희가 계속 저희도 속보로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수 나오지만 사실 제가 내일부터는 좀 말씀을 해갖고 그 완치된 사람 숫자를 좀 같이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완치된 숫자가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사망자 수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빨리 죄송합니다. 완치된 분이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안 좋은 걸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좀 그런 면도 좀 주시장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워낙 이제 관세를 좀 내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올린 걸 내리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된 조치로 이미 합의됐던 것들인데요. 중국이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관세 인하가 뭐 2월 4일부터인가요? 14일부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호재 악재는 분명히 호재임에 분명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저께 한 거였나요? ADP 관련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간 고용 보고서. 오늘은 이제 실업 새로운 이제 그 실업기회 신규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0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줄 하나 쭉 걷었는데 물론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도 했지만 20만 2천 건은 9개월 내 최소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호재냐 악재냐 호재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특징주나 시장을 지배했던 거로 좀 보여주겠는데 오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들어간 데는 보잉의 역할을 분명히 컸습니다. 네. 보잉의 뉴스는 호재 악재가 다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이슈가 발견됐다는 게 분명히 악재인데 FAA, 그 미국 연방항공국에서는 그게 큰 이슈는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수주일 내 운항 허가, 새로운 이제 허가를 받으면 증명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한 테스트 플라이트,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미 FAA에서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걸 한 3주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주가가 3.7%나 올라가면서 보잉을 회복시킨 큰 요인이 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제 기억으로 보잉도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 깨지네 만에 했었는데 벌써 뭐 10 몇 %입니까? 한 12% 이렇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뭐 언제 우리가 다시 운항 재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긴 하지만요.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트위터가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기대 이상인 것은 주당 이익은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늘어났고 다만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마찬가지만 결국은 활성화된 사용자 수거든요. 월간, 그러니까 일간 활성화 사용자 DAU라고 하는데요. 1.52억 명, 1억 5천만 명을 발표했는데요. 1억 4,700만 명을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1%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분기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이런 수치를 봤고요. 이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무려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나스닥 이런 쪽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쪽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인데요.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필립 모리스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성장주는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ESG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주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몸에 안 좋다 그래도 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위 성장주는 아니지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가치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트코가 1월 동일 점포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매달
큰 매출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얼마나 했는지를 매달 발표하는 특이한 회사인데요. 네네. 1월 동일 점포 매출이 5.3%가 나왔고요. 이커머스 매출이 17.2%가 나왔고요. 전체 매출은 8%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사상체육과에 다시 바짝 근접한 채 마감됐고요. 오늘도 역시 사상체육과 종목을 속출했습니다. 하루도 안 펴놓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사상체육가 끝나고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로키드 마틴이 사상체육가로 끝났습니다. 네. 텔러스는 저희 방송 통해서 처음 소개드릴 것 같은데 텔러스는 우리나라의 KT, 미국의 AT&T가 있다면 캐나다엔 텔러스가 있거든요. 캐나다. 네, 미국에 다 동시 상장돼 있는데요. 역시 사상체육가 끝났고요. 아마존도 종가 기준을 소폭의 사상체육가 끝났고요. 오늘 또 이 말씀 안 드리면 오늘 왜 테슬라는 왜 얘기 안 해요? 오늘 3-4% 올라가는 건 뉴스도 아니라서 네네.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오늘 사실 테슬라보다는 더 큰 뉴스가 있었죠. 뭐냐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또 하나의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스페이스 X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아직 발표도 안 됐고 확인한 적은 없지만 스페이스 X를 스타링크란 거로 또 사업을 분사시켜서 수년 내 상장을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 스페이스 X의 그 발사를 하는 거를 생방송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한 번도 안 보셨으면 네네. 이거 보시는 데를 보면 동시 접속자라고 그러나요? 네네. 10만 명 넘는 날이 많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생방송도 보고 돌려보기도 보는데 워낙 길죠. 이게 기가.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하는 거 하나 보여주고요. 또 하나가 버진 갈락티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희대의 인물이라고 해서 버진을 갖고 있고 그 세 명이 네. 우주 항공 시대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네네. 이게 왜 이게 주목하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더니 버진 갈라티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이제 재상장됐는데 네, 맞아요. 심볼을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먼저 잡는 사람이 평생 갖고 가는 건데요. 네네. 우주는 스페이스 아닙니까? 네. A를 빼고 SPCE입니다. SPC. 예, 네네. 이게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주가 딱 더블 났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분사하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가지겠죠. 저는 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하는 일론 머스크를 제가 좋아도 하지만 상당히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은 4%, S&P 500도 거의 4%에 육박하는 이제 거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 최대폭의 상승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또 주간 단위 상승이 되고 지난주까지 3주 연속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 4% 올랐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네. S&P 3.8% 올라갔는데요. JP모건은 아직 모든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요. 네.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좀 위험에 치우친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좀 쳐내라, 좀 줄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 그러니까 아주 비중 확대보다는 완만한 비중 확대 전략 유지하고 있지만 좀 위험한 쪽은 좀 줄이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시절에 UBS 같은 경우에서는 밸류 주식으로의 로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막 가다 보니 네. 이제 조금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장주 하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딱 테슬라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여하튼 모멘텀 있는 것들을 성장주라고 우리 같이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모멘텀 지수로 관련된 ETF 보여드리는데요. 물론 오늘 사상체육가인데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되는 것이 밸류 주식인데요. VLUE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거 여전히 지금 사상체육가에 지금 바짝 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진했다가 지난주 중반부터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필립 모리스가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네. 이런 것이 바로 밸류 주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 주식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말인가 저희 무작정 따라하게 했던 주식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청소차 갖고 제가 보여드렸는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하면 많은 분들 야 저게 무슨 주식이냐 그러면 저는 딱 느낌을 알거든요. 제가 시청자를 직접 안 봐더라도 느낌 보면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9주 연속. 9주 연속 상승이요? 네, 와. 그런 것은 이제 웨이스트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요. 사상 최고가네요.
뭐 그전 기록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사상체육가였는데요. 네. 지금도 사상체육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 좀 꾸준히 돈 벌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보시라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성장주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다가는 성장주가 좀 정체되고 가치주가 오를 때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치주의 비중도 좀 늘려놔라.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는데요. 월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규 일자리는 아마 16만 3천 건 정도가 지금 월가의 전망치입니다. 뭐 네. 다 약간 다르지만요. 12월에 14만 5천 건 예상보다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가 16만 3천 건이 어느 정도냐면 그래도 2018년에 워낙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21만 건 평균이요. 네. 29년이 평균이 17만 4천 건에 비하면 16만 3천 건이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간혹 보셨겠지만 미국은 리만 사태 그 직후에 봐서 100여 개월째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시장에 보셔야 되겠고요. 한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만 사태 최악의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를 커는요. 신규 일자리가 없어지는 숫자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네. 제 기억에 때 뭐 120만 건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숫자가요? 없어지는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 나는 거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게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나오는 게 다들 익숙하지서 그렇죠. 이게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ADP 말씀하셨던 대로 ADP 민간 일자리가 29만 1천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약간 집계 방법이 다르긴 하는데 네. 요걸 갖고 예를 들어서 비모 같은 경우에서 요걸 리그레션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규 일자가 몇 건 정도 나올 거라고 뭐 계산하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 20만 건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6만 건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8만 건 정도 나와봤자 이렇게 감흥도 없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워낙 기대감이 높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챌린저란 또 언론이 있는데 거기 보도에 따르면 기술직으로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12월 대비 1월 달에 해고도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시 해고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다른 자리에서 일자리에서 보충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너무 또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작년 대비로 하면 2.9%가 나올 것 같은데 2.9%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12월에 3.1%였고요. 작년 2월에 3.4%였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업률이지만 실업률 3.5%인데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의 어떤 그 뭐 숫자에 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고용 시장의 좋아지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뭐 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가 갈 것 같고 혹시라도 20만 건 정도 운전이 나면 한번 또 레벨업 시도 되겠고요. 네. 15만 건 이하 나면 한번 실망스러운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MTN 이학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